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지난 3월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현생이 굉장히 바빠져서 많은 책과 영화를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영화 보는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영화관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동 시간에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서 전자책으로 많이 읽고 있어요. 일단 지난 3월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봤던 콘클라베를 저도 3월에 보고 왔습니다. 올해 제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서는 거의 제일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되게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줄거리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교황이 예기치 못한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되고, 로렌스는 단장으로서 선거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당선에 유력했던 후보들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교활한 음모와 탐욕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콘클라베를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콘클라베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영화 보는 내내 되게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몰입감이 있는 영화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극장에서 보고 되게 기분 좋게 극장을 나왔습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의 잘 짜여진 보드게임 같이 느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어디 하나 허술한 부분이 없고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고, 딱 그 시점에 필요한 정보들을 영화에서 제공해주고, 미감도 굉장히 좋아서 뭐랄까요,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고도 쉽게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 즉슨 좀 느슨한 영화를 좋아하는 제 취향에서는 약간은 타이트하게 만들어진 영화 같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영화 내용의 특성상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전체적으로 미감이 너무 좋았고 화면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영화가 화면이 새끈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봤던 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연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뭔가 미묘한 지점들을 꽤 재밌게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예전에 엄청 재밌게 봤던 맨프로머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뭔가 어느 지점에서는 그 영화 생각도 나기도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잘 봤던 영화였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러 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크게 취향을 타지 않는 되게 재밌는 영화 같아요. 제 친구들도 되게 이 영화 많이 봤는데 전부 다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책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전자책 서비스를 구독을 해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밀리의 서재를 써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리뉴얼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첫 달 무료 구독을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몇 년 전에 제가 첫 달 무료 구독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무료로 한 달 쓰게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구독권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월 구독료가 9,900원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판단이 바로 서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책 한 권에 10,000원 넘어가니까 한 달에 뭐 한 두세 권만 읽어도 꽤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세계문학 전집 모든 시리즈가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으려고 생각했던 책들은 거의 없어서 올라와 있는 목록 중에서 조금 골라서 읽어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어서 굉장히 금방 읽었습니다. 게다가 또 전자책이기도 해서 확실히 읽는 속도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감상은,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뒤틀린 황천의 스토너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책의 내용이 판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반 일리치가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나간다. 서서히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되묻는다. 이런 내용을 가진 책인데요. 스토너라는 소설도 한 사람의 일생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렸던 소설이었는데, 이반 일치의 죽음이라는 소설도 한 사람의 일생을 되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쓰여진 소설이었어요. 뭔가 삶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찾았을 그 답을 이야기하는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은 뻔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고 굉장히 가까이서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그 메시지를
잘 입체화해서 좀 더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4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지금 읽기에도 전혀 무리 없을 정도로 세련된 문장들이었고 되게 간결한 문장들이어서 되게 술술 읽혔지만 그 또 하는 얘기들은 또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극강의 효율로 삶의 바닥까지 한번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결말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제가 저번 달에 이야기했던 버진 수어사이드라는 책과도 굉장히 구성이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너라는 소설도 생각이 났었고 작년에 제가 읽었던 지하로부터의 수기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이번에 밀리의 서재로 전자책을 읽다 보니까 읽을 책을 고르는 것도 약간은 종이책 고르는 것보다는 좀 쉽게 골랐거든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기 시작한 건데 전 당연히 이 책이 도스토옙스키 책인 줄 알고 읽고 있었는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해설 소개를 보니까 톨스토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글 읽으면서도 역시 도스토옙스키 글 잘 쓴다 이러면서 읽고 있었는데 민망했습니다 혼자 사실. 근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소설이었다는 거, 그렇게 좀 창피한 에피소드도 소소하게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리의 서재를 써보면서 계속 미뤄왔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도장 깨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읽으려고 저장해둔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만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다자이 오사무 소설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이니까 당연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얼마나 흥미로운 작품일지 다음 읽고 보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봤던 영화와 책들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들 하나씩 얘기를 해봤는데요. 4월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다자이 오사무의 만년부터 이제 다른 책들을 쭉쭉 읽어 나가볼 생각이고 4월 말에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 2편이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들도 아마 보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호나스 투레바 감독의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해 라는 작품은 제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표가 안 돼서 못 봤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작년에 제가 이 감독의 어거스트 버진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또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는 내용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본 영화는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또 같이 봤으면 해서 재밌어 보이는 시놉시스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14년을 함께한 커플 알레와 알렉스는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별 파티를 계획한다. 유쾌하게 시작했지만 서로의 빈자리가 벌써 느껴지는 것만 같고 주변인들도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놉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감독의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꽤 신박한 이별 파티를 계획한다는 내용이 더해졌을 때 얼마나 신선하고 웃기고 재밌는 영화가 나올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보러 갈 생각이고, 또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보고 다음 달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 미야케쇼의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영화가 4월 16일에 재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 미야케쇼 감독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는 아니지만 청춘에 되게 불안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했던 영화 같아요. 화면들이 아름답기도 하고요, 당연히. 미야케쇼 감독의 다른 영화들 좋아하셨다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에 이 영화 개봉하면은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꽤 바빠지면서 느꼈던 거는 책과 영화 보기라는 취미가 시간이 많이 안 나고 짬이 안 날 때 오히려 더 저에게 활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이 넘쳐 흐를 때보다 취미를 즐기는 그 소중함을 좀 더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볼 수 있을 때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읽고 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일교차가 꽤 큰데 감기 조심하세요. 전 이미 한바탕 하고 낫고 있는 중입니다. 감기 걸려서 코 막히는 건 평생을 겪어도 적응이 안 되고 너무 싫은 느낌입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